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김동석입니다. 1월 마무리 잘 하셨죠? 자, 오늘은 2월의 첫날입니다. 2월 1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2월의 첫날인데 한 주의 끝날인 금요일이니까 왠지 좀 뭔가가 교차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왠지 특별한 날 같습니다. 자, 이제 겨울도 슬슬 끝나려고 그러나요? 오늘 비가 좀 옵니다. 겨울빛이 오는 상당히 많은 비가 오는데, 자, 이럴 때 또 내리는 비가 상당히 또 상스러운 비라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가져올 비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꼭 들어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비가 부실부실 내리는 2월 1일 금요일 아침에 시작하는 출발 증시와이드. 저희 프로그램은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와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장 강정원 부장이 금주 제시했던 종목을 AS 해줍니다. 특히 모베이스, KTS 목표가를 가뿐히 도달했습니다. AS 듣고요. 자, 오늘 시초가 관심주는 모베이스라고 합니다. 이 듣고의 작전 타임에서는 고수들의 비밀스러운 투자 비법을 대공개하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신영증권 압구정지점 정광희 대리가 미국의 4분기 부진을 발판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 소개한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자,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 점검을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니까요.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모베이스, KTS 두 종목 있고 한국사이버결제와 비상교육은 제자리 걸음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MDS는 손절가 이탈을 한 상태고요. 일단은 두 종목이 수익률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 가운데 특별히 리뷰하실 종목은요? 네, 비상교육과 한국사이버결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비상교육 지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디지털 교과서의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교과서 가격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올해 실적 대비해서 현 주가는 PR 8배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그 수익성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교과서에 추가적인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1월 24일 날 기관이 16만 주의 누적 매수를 보인 이후에 3, 4일 동안에 좀 행보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제시한 목표가 14,500원에서 15,000원 사이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유하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이 한국사이버결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결제 고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고, B2B 시장에서의 그 추가적인 외형 확대 기대감, 그리고 이 성장성 프리미엄까지 감안했을 때 역시 한국사이버결제와 비상교육, 공이 적정 밸류에이션을 19,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사이버결제 역시 제가 제시한 목표가 14,500원에서 15,000원 사이 계속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시초가 공략 종목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루멘스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LED 조명업체들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루멘스 역시 그런 종목군의 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멘스는 LED 소자를 비롯해서 LED 소자를 이용해서 모듈 제품군과 일반 조명군의 각종 어플리케이션에 이르는 제품군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내외장 조명과 기존의 그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공장등과 가로등, 일반 형광등과 백열전구를 대체하는 LED 형광등까지 LED를 이용한 모든 광원 분야뿐만 아니라 모바일용 LED부터 LCD TV용 LED 백라이트 유니트, 노트북용 LED 백라이트 유니트에서의 어떤 아주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TV용 LED의 성장성입니다. TV용 백라이트 유니트 매출액은 공유적인 판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LED TV의 그 침투율 증가와 단위 면적당 그 LED 칩 수용수 증가로 인해서 이런 수량 증가가 성장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TV 백라이트 유니트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한 3,700억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ED TV 침투율이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저전력 직화 TV의 두께가 줄어들면서 이 단위 면적당 LED 그 칩 틱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모듈당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LED 조명의 성장성인데요. LED 조명은 일본과 중국 시장 확대로 인해서 높은 매출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LED 조명 시장 개화로 인해서 대리점 계약이 좀 증가 중에 있고, 또한 그 중국도 자국 내에
LED 조명 생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LED 조명에 대한 그 풀 정책으로 조명 시장 확대 전망을 좀 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의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해서 각각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B2B 매출액도 탄력을 좀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 LED 조명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해서 2배 증가한 1,00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투자 포인트 2가지, TV용 LED 성장성과 LED 조명 성장성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호전 기대감과 기간 매수 이입을 들 수 있는데,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각각 20%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5,450억, 영업이익은 430억, 순이익 역시 365억을 전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 전망치가 대략적으로 이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 주가 PER 9배 수준입니다. LED 성장성 프리미엄을 좀 부과했을 때 PER 15배 이상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시장 컨센서스 적정 밸류에이션은 PER 13배 수준인 11,000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도 84,000주에 매수 이익되면서 단기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루멘스를 시가공략수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LED 부분의 높은 성장성을 감안해서 루멘스에 대한 추천을 들었습니다. 항상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가격대 어떻게 잡을까요? 예,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8,900원에서 9,000원까지는 봐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800원 하여시에 손절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KTS 모베이스처럼 이 종목도 역시 가뿐하게 수익률 달성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양시장이 모두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5% 좀 넘게 출발했고요. 코스닥도 0.5포인트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JB스탁의 정희정 팀장과 샘플러스 로즈스탁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먼저 5포인트 상승하고 있는 거래소 쪽부터 정희정 팀장이 보겠습니다. 네, 전일 1960포인트 선에서 장을 시작하고 나서 장중에 좀 혼조세를 보이다가 1961.94포인트로 좀 장을 마감했었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1967.31포인트로 0.27%포인트 올라와서 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다섯 개의 그 상위 종목들 중에서 포스코를 제외한 또 그 상위 업종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줄 것 같은데요. 특히 전일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자동차 3인방의 그 화랑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좀 연이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전일 좀 상승폭을 조금 확대시키면서 마감했는데요. 아무래도 3거래일 연속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 또 그간의 그 기간 좀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원화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 간에서는 환율 영향 때문에 좀 많이 여파가 있었었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여파들이 환율이 조금 상승하면서 그런 것들 진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내에서 정부에서 한국형 토빈세를 적용시키겠다는 도입하겠다라는 구두적인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환율이 1,030원까지도 빠졌던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요. 1,050원까지 빠졌던 환율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1,089원 정도로 어제 마감을 하면서 조금 더 그 원화 강세 좀 진정되고 있지 않는가. 그로 인해서 지금 수출주 중심의 그 매기세가 조금 더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조금 더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들 군에서는 조금 약세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크게 상승했다가 지금 연일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97달러까지 지금 배럴당 그 원유가 조금 올라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제 마진 개선되지 못한 모습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SK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SK 그 최태원 회장의 그 구속 때문에 어제 조금 여파가 있었었죠. 아무래도 제한적인 여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시효과는 조금 상승폭으로 키우면서 시작을 할 것 같지만 오늘 아무래도 주의 마감인 금요일인 만큼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관점을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 거래 상황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0.1% 정도 지금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가상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오늘도 약보합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CJ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좋은 출발이 조금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지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여부를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춘절에 대한 특수 효과가 조금 기대가 되고 있죠. 그만큼 중국 관광객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그런 40%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가 자체는 16,000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9,000원대까지 올라왔다는 점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약보의 모습 보이지만 26,900원까지 쉼없이 달려오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LED 업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큰 화랑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 그리고 LED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의 오락문화 컨텐츠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CJ 홈쇼핑 또한 오늘도 강보의 모습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2월 첫날에 장이 열렸습니다. 다행히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다지 상승폭은 크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 거래소가 2포인트, 2.7포인트 상승했고요. 196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504포인트로 역시 0.7포인트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인데요. 정희정 팀장님. 네, 현재 코스피 1964.68포인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0.14% 조금은 아쉬운 상승폭인데요.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 외인 같은 경우에는 금융 그리고 증권과 은행 업종을 좀 중심으로 금융주를 섰다면 기관은 좀 자동차 3인방이 좀 집중적으로 매기세가 좀 들어왔는데요. 전일 미국에서 발표된 1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수가 예상치를 좀 웃돈 데에 비해서 또 PMI 구매자 관리자 지수는 조금 상승폭보다는 좀 예상치보다 호조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지표 속에서 미국 증시도 조금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1월 고용 동향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4분기 GDP가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미국의 이런 분위기가 조금 꺾이지 않는가라는 우려를 많이 했었을 텐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입장에서는 꺾였다고 보기가 좀 어렵고요. 특히 70%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향후 경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세를 좀 이렇게 계속 유입하면서 증시에 있어서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주 말부터 지금 이번 주까지도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외인의 이탈이 특히 뱅가드 펀드 관련해서 이탈이 좀 이렇게 과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인의 자금 이탈이 얼마만큼 진정이 되는가 이것이 증시의 향후 방향을 좀 결정짓는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1930포인트까지 좀 빠졌던 증시가 근래에 이제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근래에 61선을 깨는 것은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정하다. 심리적 저항성이 61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우선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0포인트 선을 상회한다면 조금은 다행이겠지만 오늘 60포인트가 전반적으로 안착이 되느냐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21선을 앞두고는 1980포인트 선까지는 아무래도 열려 있겠지만 한 번은 조금 더 가격적인 조정 혹은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 여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해주시는 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상의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부터 LG화학까지 강보합을 좀 이어주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오늘 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 전일 실적 호조세를 불어주면서 강하게 올라왔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이 두 형님들보다도 조금 동세 아우가 조금 더 상승 폭이 좀 컸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3인방의 선전이 이루어진다면 증시를 조금 더 이끌어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전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거래 연속 상승을 보여줬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도 61선에서 얼마만큼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롯데쇼핑이라든가 지금 조금 내수주 관련해서
아모레 퍼시픽 이런 종목들 업종군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봤을 때에는 상위 10 종목 10개 위에 그 상위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의 결정의 방향을 쥐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월의 첫 거래일이지만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요일에는 조금 주말 변수들을 좀 미리 염두에 두시고 좀 보수적으로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 만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보수적 입장에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이상노 의원님이 정리합니다. 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0.2%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안에 수급적인 부분을 보신다면 기관의 매수세 자체를 눈여겨보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종목별로 한번 보신다면 지금 약보합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CJ-50핀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오늘도 강박권의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또한 기대감으로 지금 1.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절에 대한 특수효과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2만원 선 자체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 0.3% 정도 지금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제 실적 발표를 했었죠. 흑자 전환이 됐다는 소식 자체가 느꼈습니다. 그만큼 실적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이탈이 생길 것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CJENN 같은 경우에 오늘 1% 정도의 하락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실적에 대한 불투명성 자체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모습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시겠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 지금 강보합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GS홈쇼핑 같은 경우 오늘 2.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추가적인 큰 상승이 나타나는 종목군. 그래서 18만원 정도를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를 조금 어느 정도 정해 놓으시고 저항권 움직임을 발견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3분의 1 정도의 물량을 정리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주 중에서 메가스터디 상당히 많이 빠졌었죠. 하지만 지금 하방 경직성 어느 정도 지금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약보합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도 작용하는 종목군들 한 번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 필요하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양시장 출발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시장 정리합니다. IBK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듣겠습니다. 현재 달러원 시장은 0.1원 하락한 1087.59원의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1월 미 비농업 고용 지표 및 중국 제조업 지표 발표에 대한 경계감 속에 유로존 경제 항쟁에 대한 기대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유로화는 유로당 1.3579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0.001달러 상승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12월 독일 소매 판매는 1.7% 하락했으나 1월 독일 실업률이 6.8%로 낮아짐에 따라 유로존 경제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더욱 강화시켰고 이는 유로화가 달러화에 대해 14개월 이래 최고치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유로화가 최근 6개월 동안 11% 가까이 급등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점차 출회될 수 있다는 점은 유로화의 추가 상승을 어느 정도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최근 달러원 환율 상승이 급상승하는 배경에 외환당국의 자본 유출입 규제안 도입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NDF 투자자들이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시장의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최근 발표한 규제안 중 일부는 곧 실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이에 따라 달러원 환율은 재차 1,090원대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어느 정도 2월 된
상황이고 이 물량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외국인의 주식 매도 자금 역시 줄어들고 있어서 달러화가 큰 폭의 강세를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중에 발표될 중국 제조업 지수의 결과에 따라 주식시장에 연동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085원에서 1,09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의 흐름과 전망도 이어 듣겠습니다. 간밤 미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득 지표 및 시카고 제조업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예상외로 증가하자 소폭 강세 전환하였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1bp 하락한 1.98%로 마감하였는데요. 12월 미 개인소득은 2.6% 증가하며 8년 된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시카고 제조업 PMI 지표가 55.6을 기록하며 예상치인 49.8을 크게 웃도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48,000명 증가한 36만 8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시장 예상치인 36만 5천 명을 소폭 상회하였는데요. 이 고용지표의 악화가 미 국채 시장의 강세 전환에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 채권 시장에 딱히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가 없는 가운데 G2 경제 지표 특히 오늘 장중에 발표될 중국 제조업 PMI 지표와 그다음에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으로 박스권에서 좁은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장 전에 발표된 1월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경기 상황이 주요국 대비 회복세가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 정부 집권한 후에 기준금리 인하가 1분기 중으로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크게 조정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채권 예상 레인지는 국고 3년 기준 2.73%에서 2.7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수만 연구원과 함께 점검한 외환과 채권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작전 타임입니다. 한국벨로 21의 이두코 대표와 화상 연결로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십니까? 글쎄요, 요새 상당히 수익 내기 힘든 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930에서 70포인트 지지와 저항 말씀드렸는데 일단 1970포인트 근방까지는 어제 상승이 나와주었고요. 오늘은 내일 있을 미국 고용지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오면서 우리 증시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듯한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1호 효과는 없었죠. 어느 순간 무덤덤하게 장이 빠지는 걸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는 이번 소나기, 안전하게 피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도 되겠죠? 직접 비교는 힘들겠지만 작년 이맘때 분위기와 비교하면 약간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는 대선 이슈로 인해서 거래가 활발했었는데 현재는 수급도 딸리는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탄력도 없고 테마가 없다 보니까 크게 들어갈 주식이 안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는 작년 11월 하순부터 한 달여간 소리 없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던 증시가 연초 고점으로 내리막을 겪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 애플쇼크로 타격을 입고 있는 IT 업종이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죠? 애플이라는 기업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라이벌 기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품을 사기도 하는 고객이기도 합니다. 애플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어느 정도 출정시켜줘야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까지 증시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애플의 올해 1월에서 3월 매출액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IT주들의 전문적인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ISM 1월 제조업 지수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매월 첫째 영업이일에 발표가 되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 지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 같고 대응도 그에 따라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환율이 어제 1,089원으로 마감되면서 단기적으로나마 차차 안정이 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뱅가드 펀드 물량은
뱅가드 펀드 매물은 당분간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이탈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1월에 외국인의 매도 압력을 높였던 것이 뱅가드 물량이 아니라 프로그램 차익 매도와 비프로그램 매도였다는 점. 2월에는 차익 순매도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 공세가 마무리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G20 재무장관 회의가 2월 중순 정도에 있죠. 이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 시기까지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 때는 일단 가지고 계신 종목들 매수 예정인 종목들 실적 예상치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많이 낮춰 잡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현명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관심주 몇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요. 짧게 차례대로 짚어드리면서 확인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종 정도 관심주로 들고 나왔는데요. 테라세미콘, 한진PNC, 화성, 대환화성, 에크론한텍을 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테라세미콘. 이 종목은 최근에 뭡니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 관련해서 13,000원부터 23,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일단 과대 낙폭된 측면에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지지를 잘 받는 모습입니다. 엊그제도 그렇고 오늘도 61선에 대한 지지 상당히 잘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기성 위주로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진PNC 이 종목이 상당히 좀 냄새가 나는데 주가가 거의 3분의 1 토막 돼 있는 시점인데 거래량도 안정적이고 밑꼬리가 좀 여러 번 나왔는데 누군가가 좀 관리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주식입니다. 일단 지지선이 이탈된 상황에서 어제 빠르게 회복됐다는 점에서 오늘 체크해 보시면서 관심 가져보시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대환화성. 이 종목도 900원에서부터 1,300원까지 약 35% 정도 단기에 올라온 모습인데 이 종목도 고가권에서 상당히 빠르게 낙폭을 줄였다는 점 단기성 위주로 관심 가져보도록 하시고요. 위로는 1,320원에 단기 고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이크론한텍. 이 종목도 6,000원에서 한 방에 4,000원까지 떨어지면서 상당히 빠르게 낙폭을 키웠었죠.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201선에 대한 지지 잘 받으면서 어제는 9%대까지의 급등이 나왔었는데 일단 21선이 우하향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내려와야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서서히 관심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4종목으로 관심 압축해서 드렸는데 잘 참고하시고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와 함께한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글로벌 증시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던 국내 증시가 이제 2월 증시에 돌입하게 됩니다. 각 증권사에서는 어떠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은 한국 증시의 이중고 해소될 수 있는 전제 조건 한번 살펴보고요. 신한금융투자는 미국의 GDP와 FOMC 교집합은 결국 축은 그대로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합니다. 동양증권은 2월은 국내 증시의 패자 부활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교보증권 단기 관심주로 파라다이스와 아바타를 꼽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은 미국의 4분기 부진을 발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주가는 오르지만 한국 증시의 탄력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가 안고 있는 이중고는 먼저 글로벌 투자 사이클을 선도했던 성장 동력 변화와 중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 강도, 두 번째로 엔화 약세로 인해 글로벌 소비 사이클 상승에도 한국의 IT와 자동차의 이익 창출력은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빠른 중국 경기 회복 속도, 엔화의 약세 반전이 필요합니다. 최근 중국 주가의 빠른 상승세는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 섹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상품 수지에 연동하는 국내 소재 섹터를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제안하면서 포스코와 금호석유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2013년 첫 FOMC에서 연준은 기존의 유동성 공급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미국 경제학자들의 연준 정책 관련 설문조사도 이와 유사한데요. 비록 연준의 정책 강도에 대해서는 중립보다 완화적이라는 평가에 무게가 실렸지만 양적 완화 종료 시기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2014년 이후를 지목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준의 총 자산은 현재 3조 달러에서 올해 하반기에 4조 달러 내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경기 감속 우려는 모멘텀 둔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유동성 공급의 기본축은 흔들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1월 이후 격차를 좁히려는 시도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동양증권입니다. 2월의 시작과 함께 현재 국내 증시의 리스크들을 점검합니다. 먼저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난항이 있더라도 이미 주가의 정치적 갈등은 반영돼 있고 무디스가 디폴트 우려는 없다고 밝힌 만큼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적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유로존 국채 만기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22OMT로 금융 안정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2는 만기 3년 미만의 국채에 대한 무한대 시장 개입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점차 펀더멘털로 이동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2월 코스피 밴드는 1920에서 2060포인트로 전망하며 관심 업종으로는 IT, 자동차, 기계, 항공, 건설을 꼽았습니다. 계속해서 교보증권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올해 하반기 워커힐 카지노 영업장 확장과 제주 카지노의 높은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중국 춘절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상태인데요. 자회사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이 올해부터 영업 실적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매출액은 5,580억 원, 영업이익은 1,160억 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9.2%, 15.6% 늘어날 전망입니다. 두 번째 단기 관심주인 아바텍은 LG의 강화유리 사업 투자로 신규 사업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터치 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돼 2분기부터 매출 가시화가 유력합니다. 올해 매출액은 1,942억 원, 영업이익은 344억 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33%, 87.9% 개선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예, 미국의 4분기 부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역성장한 점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계 경제가 G2의 경기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는 중에 발표된 미국 4분기 GDP 속보치는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시장에 약간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연율로 약 1.1%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2009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을 했는데요. 작년 10월 말에 닥친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생산 차질, 그리고 재정절벽 협상 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소비와 투자가 이연되었다는 점, 그리고 소비 심리가 12월에 꺾이면서 연말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점이 역성장의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4분기 성장이 주춤한 것은 위에 말씀드렸던 일시적인 효과에 기인한다고 판단하며 미국 경제의 성장세는 1분기 지표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4분기 GDP를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부 지출과 재고 증감이 성장 부진의 주요한 요인이었는데요. 이는 오히려 향후 미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신영증권은 남은 재정절벽 관련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과도하게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화당에서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안을 먼저 제시하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고, 세수 관련 협상에서도 기존 안에 비해서 세수 확대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해 말 당시 미국 정부가 몸살이기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효과가 향후에는 완화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재고가 크게 줄어든 것은 기업이 재고 압박을 완화시켜 향후 생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는 내년을 대비해서 재고를 떨어내는 숨고르기 기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와 고정자산 투자는 양호했다는 점에서 민간 부분의 자생적인 회복세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4분기 수치 부진은 시장에 주는 부담은 일시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지난 4분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지만 그 의미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구재 주문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자본재의 신규 수주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경기 회복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고용이 증가하고 고용 증가가 내수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기 선순환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고용 회복이 미약한 제조업과 건설업의 평균 근로시간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과 제조업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금융위기 이전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미국의 고용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요.
미국 내수 회복은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확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방비와 항공기 대량 집중 투자라는 지난 3, 4분기의 특수한 상황의 되돌림으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에 크게 놀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2월 관심 요구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영증권에서 제시한 2월 마켓 포트폴리오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대덕전자, 솔브레인, 네오위즈 게임즈, 삼성전기 정도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여접시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던 증시가 꼭 개장하고 나면은 다시금 하락으로 돌아섭니다. 거래소도 오늘 5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1955포인트고요. 코스닥도 약보합으로 돌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업종 스캔 시간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시장을 들여다봅니다. 먼저 정희정 팀장이 IT 운수장 및 정유화학 업종을 봐드립니다. 네, 먼저 IT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또 시작이 좀 강했는데요. 여지없이 또 그 상승 폭을 반납하면서 지금 하락 반전했습니다. 마이너스 0.62%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4조 원대 상속재산을 놓고 삼성과의 소송이 결판이 좀 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뭐 뉴스는 별로 이렇게 주가에 제한적으로 것으로 미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3거래일 연속 좀 강하게 반등했던 모습에 있어서 숨고르기 장세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오늘 조금 많이 1%포인트 넘게 좀 빠지면서 역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IT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특히나 외국계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나흘 연속 외국계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 여파가 조금 크지 않고 또 기관 같은 경우에 외인과는 조금 다르게 반대적인 입장을 좀 취하면서 통신이라든가 또 금융 쪽으로 좀 내수주도 쏘이는 모습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반대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테크인 오늘 1% 넘게 좀 빠지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의 그 저조한 PC 수요 때문에 낸드 지난 4분기에 낸드 그 평균 단가가 판매 단가가 제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6% 정도 상승했고 아무래도 그 1분기가 또 그 계절적으로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들이 아무래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까지, 특히 상반기까지는 제품의 어떤 그 수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비수기 요인이 좀 작용한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제한적으로, 상승폭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그동안 좀, 낙폭이 좀 컸지만, 24,000원 부근대가 만약에 지켜진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서도, 조금은, 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기간과 그 가격적, 단기 동안 가격이, 크게 빠졌기 때문에 반반 매수세는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대신에 24,000원은 꼭 그 손절 라인으로 지켜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자동차 업종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전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3인방의 선전이 눈부셨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 지난 거래일 이어서 지금 오늘도 1% 넘게 상승하면서 그 상승폭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 쾌조를 일으켰죠. 연 매출 30조 돌파 아무래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신규 공장을 양산을 했고 또 AS 부품 용품 시장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그러한 요인 때문에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아차 역시 전년도 역시 사상 최대의 실적이었지만 4분기 즉 엔저와 그 원고 현상이 일어나면서 환율 영향 때문에 그 수익성이 많이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내수의 그 시장들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그 수입차들의 그 판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내수 판매 부진이 역시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도요타의 대량 리콜 사태가 있었었는데요. 이 소식 때문에 현대 기아차 모두 반사이익을 좀 당분간 좀 그 일시적으로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 강세가 좀 진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의 그 심리적인 센티멘트가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5만 원을 한번 이탈을 했지만 그래도 5만 원 선이 그 지지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붙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지금
뭐 차트가 지금 바로 안 나오는데 20만 원 조금 20만 7천 원 정도로 지금 상승해 있습니다. 제가 그때 20만 원 정도가 우선은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고 20만 원이라든가 현대차는 20만 원, 기아차는 5만 원이 좀 안착이 되면 조금 관심 확대해보자는 말씀 한번 지난주에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20만 원과 21만 원 사이에서는 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그 강세의 흐름이 이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대위아 역시 신규 라인업이 추가가 되면서 엔저 엔고 영향들이 그 수출 비중 2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들이 제한적이다라는 그 레포트 때문에 좀 오늘 상승 흐름이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부품주들도 좀 관심을 확대해 볼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업종 좀 살펴보겠는데요. 며칠 동안 조금 그래도 견조하게 상승폭을 이어갔던 조선주들이 오늘은 조금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STS 조선해양 1% 정도 빠져 있는데요. 지금 단연 돋보이고 있는 게 대우조선해양 좀 그래도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오늘 좀 양봉 형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 연간 수주 모멘텀이 조금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좀 견조하지 않을까라는 시각들 때문에, 우호적인 시각들 때문에 오늘도 좀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반기에 그 기존의 전년도에 좀 미뤄졌던 지연되었던 수주건들이 그 예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수주 잔고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증권가에서 관심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우선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높은 폭으로 반등을 이뤄졌고 또 이렇게 가장 그 큰 최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우선 상승 탄력이 여기서 둔화가 될 것인지 여기 지금 현재 그 11선과 5일선과 11선을 안착하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좀 이평선을 좀 더 키우면서 상승 추세도 그 상승 탄력을 보여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11선을 이탈한다거나 좀 단기 이평선에서 무너진다면 우선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유주, 화학주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정유주 특히 S51 전일 반토막 영업이 그 실적 발표가 있었었죠. 그 약세가 지금 오늘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좀 급락을 했고 또 한국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한국실리콘의 법정 관리 이유들 때문에 지난 그 4분기 실적 좋지 않았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전일 지금 SK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하향 그 조정을 보여줬는데 SK 최태원 회장의 법정 구속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저는 제한적인 영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투자 쪽에 있어서는 조금 그 영향력이 있겠지만 그래도 각 지주사들 그 계열사들의 움직임이 다 각기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모습들은 좀 제한적인 약세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LG화학이라든가 지금 SK케미칼, 롯데케미칼 이렇게 좀 화학주들이 좀 실적들이 좋지 않은 그 모습도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같이 약세는 계속 이어가는데요. 4분기 실적 솔직히 내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부터 계속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는 나왔고 지금 이제서야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런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가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 여파가 좀 컸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조금 약세 흐름 이어갈 수 있겠지만 이미 시장에서 드러났던 재료가 드러났던 그 노출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기에선 너무 신경 쓰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문제는 지금 화학 업종에 관련해서는 지금 우선은 중국의 어떤 그 수요들이 늘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라든가 중국산의 좀 저가 제품들이 지금 국내라든가 중국 쪽으로 좀 빠르게 유입이 되면서 국내 그 업체들의 좀 시장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데요. 시장 기대치에 지금 하나케미칼이라든가 이런 SK케미칼이라든가 실적들이 지금 많이 시장 기대치보다는 하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파들 좀 미친다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있다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됐을 때 다시 한번 관심 확대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철강기계금융건설을 이상로 위원께서 살펴봅니다. 네, 일단 철강금속 업종부터 보실 건데요. 우리는 또 중국에 속고 말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철강 금속 업종이 이렇게 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게 바로 11월 달부터였거든요. 11월 달에 중국의 철강협회에서는 올해는 무조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발표를 해보니까 순이익이 98%가 감소했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바닥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포스코의 실적 발표도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관망을 해야 되는 아니면 홀딩을 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1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다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철강 가격에 대해서 인상이 좀 됐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상당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자체가 지금 월봉인데요.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상당히 큰 추세대 안에 갇혀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가 자체도 다시 한 번 더 바닥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겠고요. 여기에서 하방이 이탈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손절 처리를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사이클 자체가 좀 길게 가져간다면 지금은 바닥권은 확실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으로 한번 보시면 33만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33만원대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만큼 그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해서 1분기는 꼭 바닥일 거니 그렇게 우리는 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또 예상을 또 빗나가는 게 또 주가죠. 그런 부분에서 33만원 손재선은 확실하게 지켜주시자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계업종으로 넘어가서 기계업종을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지금 6%대 하락,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는 4%대 지금 하락의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기계업종에 대해서 업황도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워렌 버핏이 공작기계업체 YG1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작기계업체는 아직까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았고요. 지금 다운사이클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이 예상하기로는 내년 2분기까지는 돼야지 다시 한 번 더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기계업종이 생각보다 상당히 둔화됐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굴삭기 판매 대수를 한번 보시면요. 중국 시장입니다. 20.9%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도시화 계획, 말만 도시화 계획이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사방번 안 떴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두산인프라코어 이렇게 큰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풀이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금융주를 한번 보실 건데요. 금융주 중에서 지금 KB금융을 같이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형국이고요.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안에 내면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발표가 되는 순간에 당연히 추가적인 하락세는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럼 외국인이 지금 시그널적으로 베팅을 하는 모습은 당연히 1분기 그리고 2분기에 대한 기대감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만큼 글로벌적으로는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증시 자체가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베팅을 하는 거지 실적을 보고 베팅을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외국인이 어느 정도 제점을 잡아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유달리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가는 종목군이 바로 은행업종, 그 중에서도 KB금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주가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제가 보고 있는 화면 자체는 월봉입니다. 일봉상으로는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겠지만,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죠. 하지만 월봉상으로 한번 보셨을 때는 지금 35,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아직까지 다지고 있는 과정이죠.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과정에서는 매도 물량 자체도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 잡아주고 있는 세력 자체는 외국인이라는 거. 그럼 우리가 추세적으로 한번 매매를 하실 때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패턴에 무게를 들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건설업종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현대건설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간의 루머 자체는 상당히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루머가 많이 돌았었는데 루머와는 또 반대로 실적 같은 경우 양호한 부분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상수지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건설 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평가 그리고 왜 그런 이익이 나냐면 해외에 대해서 수주 모멘텀이 이어졌다는 거죠.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해외에서의 활약 자체를 조금 두드러지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지금 철강 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는 과정이겠지만 지금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으시는 전략도 괜찮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상으로도 보시더라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방향성을 어디로든 한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향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시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통신, 유통, 음식료 업종입니다. 네, 먼저 SK텔레콤, KT, LG플러스 등의 통신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만 지금 약보합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있었었는데요. 영업이익이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76.6%나 감소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1.64%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사상 최대를 일으켰지만 LTE 관련해서 투자를 확대한 부분이 영업이익의 감소를 좀 불러일으켰는데요. 지금 투자가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걷어들여야 되는 수확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 어떤 그런 과거에 지나간 일들보다도 향후의 일에 대한 그 예상치들이 조금 주가를 상승 견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감주들이 좀 좋지 않았을 때, 특히 수출주들이 환율 영향 때문에 좋지 않았을 때, 통신주들이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기간별로 영업정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비용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 더 높이 평가가 되면서, 통신주들 좀 많이 상승했었었는데요. 기간 조정, 단기적으로 좀 상승폭에 대한 반환이 있었지만, 그래도 반납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또 이렇게 상승으로 바뀌어지는, 요즘에는 연속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3일, 4일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또 떨어졌던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또 반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참 대응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내수주들 중에서도 통신업이라든가 음식료 쪽은 조금 그래도 관심을 좀 확대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업종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GS 리테일이 좀 가장 크게 4% 정도 하락하면서 좀 낙폭이 좀 키워가고 있는데요. 특히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정부 규제 때문에 실적 부진이 아무래도 우려되는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바닥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 시점에서 점차적으로 좀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들어가기엔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특히 설 전후로 해서 조금 요동을 한번 쳐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전일 같은 경우 현대 홈쇼핑, GS 홈쇼핑, CJ 홈쇼핑 등의 쇼핑주들 조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눈에 띄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갑이 얇아진 만큼 바깥에서 백화점의 상품들보다는 좀 안쪽에서 좀 이렇게 판매가 좀 이루어지는 홈쇼핑주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료 업종 한번 보겠는데요. 전일 빙거래가 좀 상승폭이 컸었습니다. 지금 수출이 해외에 대한 수출 판매가 조금 많이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이 33% 정도 증가하면서 그동안 수출주들 관련해서 또 그렇지만 4분기 실적들이 다 안 좋았었는데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찾기가 참 어려웠는데 빙그 같은 경우는 좀 영업이익이 많이 좀 상승했었고, 특히 러시아, 하와이, 브라질 등의 해외 판매들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빙그의 상승폭을 좀 키워보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직 보합권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리를 잡기는 어렵지만도 상승적으로 조금 탄력이 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음식료 업종들도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은 이상로 위원께서 짚어봅니다. 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잘 없고요. 대신에 뭐 나로 관련으로 해서 오늘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츠로시스라는 기업을 같이 한번 보신다면 거래량도 상당히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밑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세트랙아이라든지 아니면 한양 디지텍 같은 기업들도 지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가 하루 만에 끝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루 만에 끝나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뭐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 대신에 우리가 저점을 한번 잡아보는 전략도 유용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일단은 손절선 자체를 좀 짧게 대응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내려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과 실적 혼조 속에 약보합 마감했고, 현재 코스피도 4포인트 하락한 1957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주일 동안 1조 4천억대 매물을 내놓았고, 기관, 특히 연기금만이 매수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전 세계 증시가 안정적인 상승세인 점에서 비관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당수 증권사가 2월 코스피 하단을 1900으로 예상하고 있고 1900 초반에서는 싸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주에 빠질 시에 매수 관점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줄 회사 어디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2차 전지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업체인 와이즈파워입니다. 배터리팩은 휴대폰, 노트북, PDA, MP3 플레이어 등 생활 가전용이며 제품 개발서부터 최종 완제품까지 생산해 국내외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LED 조명, LED 소자, LED 형광체, 갈륨 웨이퍼 및 수소 기상 증착기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팩 사업이 동사 매출의 85%를 차지하는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와이즈 파워 배터리팩 관련 업체인데요. 최근 실적과 전망은요? 네, IFRS 별도 기준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21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지속되고 있습니다. 배터리팩이 경쟁사에 뒤처져서 수요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는데 현재 중국 법인을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했으며 중국 기업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스마트폰의 시장 확대로 2차 전지 매출도 함께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오는 2021년까지 무선 충전기 판매가 연평균 74%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되는 만큼 동사는 무선 충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에 성장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네, 와이즈 파워 앞으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회사임에 틀림없는데요. 구체적인 가격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은요? 네, 현 주가는 PBR 5.5배로 밸류에이션은 약간 고평가입니다. 무선 충전기 테마가 시장의 관심을 받으며 바닥 탈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700원 바닥권에서 12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눌림목 시점으로 주가의 턴을 기대해 볼 만한 자리입니다. 21선 근처인 900원대에서 매수 가능하겠습니다. 매수가 900원에서 990원, 목표가 1200원, 손절가 75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와이즈 파워에 대한 추천 말씀을 김성원 이사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2월 첫날이니까요. 또 오늘 2월 장에 대한 간단한 전망을 또 두 분 전문가께 짧게 듣고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희정 팀장님. 네, 2월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외인 쪽에 기대를 하기보다도 기관, 특히 연기금에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 어떤 업종군으로 좀 매기세가 쏠리는지 이런 부분들 좀 집중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월에 좀 상승 여파가 있었다면 2월에는 조금 하락 옆에 좀 패팅을 많이 뒀었었는데요. 지금은 좀 그 관만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혼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우선은 1950포인트 정도가 좀 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에서는 그 심리적인 지지선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탈된다면은 조금은 그 수출주보다도 그 내수주 쪽으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조금 초점을 두시는 거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상노 의원님은요? 네, 시장이 어렵습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대신 국민들의 소비를 자극하는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을 좀 해보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수주 중에서 우리가 기관의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유통이라든지 소비,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업종 같이
그 업종들 그리고 홈쇼핑 관련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 지금 시장이 어려울수록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화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상로, 정의정 두 분 전문가께서 일부 순서 함께 끌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활용을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